네, 분데스리가 이적 시장 이제 중간 점검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이 형을 모시고 이번 분데스리가의 현재 중간 점검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왜 그러시죠? 둘이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둘이요? 네. 아니 저랑 하는 사람 다 하시는 분들이 찬호 형도 아까 그러셨는데 다 같은 말씀을 하죠. 우리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진짜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처음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전에 찍은 영상이 한두 개 정도 국내 있었어서. 이슈는 했던 것 같긴 한데. 그때 그 서울 월드컵 경기장 그 잼버리 이슈 때문에 맞아, 잔디 맞아, 상했을 맞아. 때 둘이 영상 찍었고 해외 이슈는 처음인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바이에른 뮌헨부터 좀 보죠. 올리세, 팔리냐, 이토이로키에서 지금 금액이 5,300만 유로, 5,100만 유로, 2,300만 유로니까 1억 한 2, 3천만 유로를 그쵸. 썼습니다. 3명에. 사실 뭐 적은 돈은 아니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토이로키가 지금 부상으로. 네, 중족골골절. 저는 오히려 이 선수가 지금 뮌헨이 딱 원하는 이적이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금액은 앞선 두 명보다 낮지만 왜냐면 제2의 루이카, 제2의 파바르 같은 좀 멀티플레이어를 항상 찾고 있잖아요. 스타니시치는 지난 시즌에 레버쿠젠을 보낸 걸 이제 대실패라고 이제 규정할 수 있고 다시 데려오면서 센터백과 오른쪽 백으로 쓸 거고 이제 왼쪽 백과 왼쪽 센터백으로 쓸 수 있는 이토이로키를 데려왔고 사실 금액이 되게 낮진 않아요. 이 선수가 뭐 한 것 대비 저는 2,300만 유로의 이토이로키를 쓰는 건 대단한 결심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어쨌든 지금 큰 부상을 당하면서 전반기가 쉽지 않아졌고 이런 부분들은 뮌헨이 다시 한번 뭐 이 자리를 임시로 어떻게 메울지 아니면 그냥 기존 자원들로 가져갈지 더리우트를 잔류시킬지 이거에 다 영향을 조금씩 미치는 포인트란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한 좀 아쉬움들이 있고 뭐 올리세는 지금 올림픽 참가했기 때문에 아직도 프랑스가 살아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뮌헨한테는 조금 별로 안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만약에 결승까지 가면은 팀에 합류하는 시기가 그럼 8월 말이 될 텐데 근데 올림픽 일정 보잖아요. 주중 주말 어떻게 보면 유로나 코파보다도 더 빡센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타이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망, 사네, 그나브리가 뭐 올림픽에 나갔으면 뭐 어쨌든 팀에 있었던 선수고 그냥 와서 조금 쉬면 되니까 크게 상관없는데 이 올리세는 와서 뭔가 팀 문화라든지 팀 전술에 녹아들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한 달 정도는 조금 뮌헨이 이제 손해를 본 거다. 그렇죠. 초반에는 좀 손해를 본 거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고 데려온 선수고 그동안 뮌헨이 사실 윙어 코망, 사네, 그나브리가 있었기 때문에 윙어 영입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로벤, 리베리 이후에 이 선수들이 너무 주급도 많고 딱 주전 조합으로 완성이 돼 있고 한 명 다치면 한 명 돌아오고 이런 구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자 영입하기가 쉽지 않은데 오랜만에 이런 이제 이적료를 5,300만 유로 주고 데려올 선수가 오면서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코망, 사네, 그나브리가 뭔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가 진짜로 왔다. 왜냐면 이 얘기는 히든풋볼에서도 코망, 사네, 그나브리 누가 먼저 나가냐 이거는 되게 오래된 주제거든요. 결국 지금까지도 안 나갔잖아요. 계속 안 나갔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고 팔리냐는 이제 뮌헨의 고민거리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를 해결해 줄 수 있고 물론 이제 키미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이 팀의 수비형 미드필더로 지금 이렇게 뛰어왔는데 하지만 저는 키미는 당분간은 이제 오른쪽 백이라고 좀 본인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지난 시즌 후반기도 일단 풀백으로 뛰었고 유로에서 독일 대표팀에서도 풀백으로 뛰었습니다. 근데 뭐 마음속에 아직도 욕심이 있진 않겠지. 미드필더로 마음이 있긴 하겠지만 뭐 이렇게 된 순간 지금 뭐 팔리냐까지 들어와서 미드필더가 너무 많기 때문에 파블로비치가 너무 잘해주고 있고 킴미의 이런 건 이제 포지션을 오른쪽 백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이 팀은 아웃입니다. 일단 아까 말했던 코망, 나브리, 사네 중 한 명이 이제 나가야 될 것 같은 지금 스쿼드잖아요. 일단 사라고사는 완전히 뛸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영입 정책의 대실패인데 원래 이제 이번 시즌에 오기로 했는데 팀이 급하다 보니까 반년 땡겨서 임대로 왔다가 완전 이적된 상황인데 따지면 영입하자마자 지금 보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투어까지 다 따라왔지만 결국은 뛸 자리 없다고 생각해서 딴 팀으로 보내는 상황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리세까지 왔으니까 코망, 사네, 그나브리 중에 뭐 두 명은 못 뛰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한 명 정도는 보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돼요. 여기에 마티스텔까지 있고 텔은 뭐 윙과 케인 백업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이제는 한 명과는 작별해야 된다.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코망, 사네, 그나브리 중 한 명과 작별해야 된다. 그냥 이적설과 상관없이. 현실적으로는 결국 코망이 팔리고 나머지 인원들은 좀 잔류하지 않을까. 그나브리는 본인이 정말 더 잔류에 대한 마음이 크다고는 느낌을 좀 주고 있고 사네 선수는 막상 독일 쪽의 매체 보도들을 보면은 막상 사네 이적설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일단은 국적을 봤을 때는 코망이 아무래도 이제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돌아가서 프랑스 제일 좋은 팀들은 코망을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그나브리가 가능성은 제일 좀 낮아 보이고 사네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잉글랜드에서 축구를 했고 잉글랜드에서 어느 정도의 사네에 대한 기대치는 있지만
몸값이라든지 이적료라든지 이런 거를 맞추기가 뭐 아주 쉽지는 않고 또 이 선수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좀 좋은 모습 보여줄 때는 사실 어느 정도는 또 감독마다 쓰임새가 있다고 생각하는 여지도 있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감독들이 사네에 대한 평가를 높게 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누가 오든 사네가 어쨌든 배제당한 적은 없거든요. 쓰긴 쓰니까. 네. 뭐 잉글랜드에서 마지막에는 뭐 다치고 어찌고 저쩌고 해가지고 배제당한 적은 있긴 하지만 일단은 뭐 대표팀이나 최근 클럽팀에서는 감독이 바뀌어도 크게 그런 부분들이 없었으니까 가능성은 있지만 나이도 애매하고 주급도 꽤나 높을 거고 이적료도 발생을 할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일단 맨유와 이제 거래 패키지가 또 하나 남아있죠. 더리우트와 마즈라이를 맨유가 이제 뭐 사가고 싶어 하는데 그 사이에 줄다리기 하는 상황이고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아무래도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긴 하는데 뭐 마즈라이는 나갈 것 같고 더리우트는 모르겠어요. 있으면 좋은데 이런 선수가 있어서 남아서 백업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도 조금 이상한 것 같고 나간다면 뭐 정말 요나단 타를 데려오긴 할까요? 나가면 요나타에 대한 오퍼를 좀 상향 조정해서 올릴 수 있고 그거에 대비해서 조금 이따 말했지만 레버쿠젠도 데뷔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쇄작용이 남아있는데 이게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에 좀 뮌헨의 입장에 좀 달려있는 거고 그 키는 이제 맨유가 좀 쥐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런 상황들이 있고 일단 또 이적 시장 뭐 아직 남긴 했는데 조금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팔리냐가 왔으면 팔리냐가 이제 쓰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자리를 파블로비치랑 고레츠카랑 라이머 중에 한 명이 뛸 확률이 높은데 심지어 키미도 있고 키미는 뭐 일단은 오른쪽 수비수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이 이제 중앙 미드필더로 들어왔을 때는 경쟁도 너무 심하고 그렇다고 이 지금 멤버들과 월등한 실력이냐 이것도 아니거든요. 좋은 물론 들어와서 경쟁에서 이길 수는 있지만 오른쪽이 또 부실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독일 대표팀에서도 오른쪽으로 뛰고 있고 최근에는 그래서 오른쪽으로 분류를 한다면 결국 이 세 명 중에 한 명이 뛰고 또 한 명은 삐지고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조금 항상 이제 고레츠카에 대한 물음표가 남아 있죠. 이 선수를 이제 내보내야 된다. 근데 사실 내보냈을 때 고레츠카만한 어떤 백업이 있냐 그러면 없거든요, 거의.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뮌헨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또 파블로비치가 뭐 한국에서도 그랬지만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파블로비치가 어쨌든 지금 상향 폼이 너무 좋으니까 우상향이기 때문에 파블로비치 팔리냐 조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하지만 또 라이머는 라이머만 할 수 있는 플레이들이 있거든요. 활동량이 더 많으니까. 또 라이머는 유사시에 다른 포지션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니까 그렇게 되면 고레츠카가 조금 애매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다만 파블로비치의 이제 아직 프로 커리어가 길지 않고 부상을 은근히 좀 중간중간에 당하는 편이라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해봐서 아마 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샤샤보이라는 선수에 대한 사실 전 모르겠거든요. 뭐 어떤 이게 잘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백업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저기에. 그래서 이 선수가 조금만 폼이 올라오면 뮌헨의 어떤 좀 순환이 되는데 이 선수가 좀 부진하면 백업의 자리에서 좀 어려움도 생길 수 있다는 고민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바이에른 이적 시장을 쭉 봤을 때 사실 해마다 센터백이 그렇게 돈을 많이 썼잖아요. 바이에른 뮌헨이.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점은 줄어들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정말 그토록 영입을 바랬던 수비형 미드필더 이제 팔리냐라는 수비를 정말 잘하는 선수가 왔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얼마나 좀 실점이 줄어들고 수비가 안정적일지가 궁금하고 지금 이적설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 또 측면 자원의 두해 선수 링크가 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에 대한 또 비판도 있는 게 아니 윙어가 이렇게 정리가 안 됐는데 이선 자원이 여기에 또 추가를 한다. 또 여기서 추가를 하게 되면 좀 이 보드진에 대한 어떤 정리? 그러니까 요즘은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보내는 게 되게 중요한 시대인데 이게 내보내는 게 잘 안 되면 이런 이적 가능성도 뭐 이제 디렉터 쪽에서 원망이 나올 수 있다. 디렉터에 대한 평가가 좀 낮아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다음 팀은 이제 도르트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리 사인 감독이 이제 새롭게 부임을 해서 사인 감독 체제에서 이제 출발을 할 텐데 도르트문트의 경우도 사실 지금 이제 슈투트가르트의 안톤 그리고 기라시 두 명을 데려오면서 공수보강이 좀 됐고 브라이튼에도 파스칼 그로스가 다시 분데스리가로 또 돌아오게 됐죠. 그리고 오른쪽 풀백 얀쿠토도 임대로 일단 영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나름 알짜 영입을 한 것 같아요. 이적료도 뭐 그렇게 많이 쓰지 않고 물론 이제 되게 비싼 금액들이긴 하지만 기라시와 안톤이 최근에 한 활약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뭐 합리적으로 데려왔다고 생각이 되고 파스타그로스는 어쨌든 나이가 이제 꽉 찼기 때문에 조금 중앙의 중심을 잡아줘야 될 선수로 데려오면서 그 부분은 좋은 카드가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나이가 많다는 점. 그리고 오른쪽 백에 이제 쿠토를 데려오면서 뭐 일단은
완전 이적 가능한 옵션으로 데려오면서 조금 측면 날개 쪽을 메울 수 있는 뭐 앞이나 뒤를 다 메울 수 있는 자원들을 데려왔고 이제 나이든 선수, 후멜스, 로이스는 정리가 됐고 볼프도 나갔고 뭐 그리고 오랫동안 부상에 시달렸던 마테오 모레이도 이제 돌아갔고 스페인으로 임대생이었던 마트센 산초도 나갔고 해서 조금 정리는 나름 잘 된 느낌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이제 필크루크가 어쨌든 기라시가 오면서 필크루크가 뭐 같이 뛰기엔 조금 애매한 체급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누가 더 낫다가 얘기되는 게 아니라 필크루크는 뭐 나이도 있고 어쨌든 좀 더 한번 더 다른 리그로 나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웨스트햄에 링크가 되고 거의 지금 끝난 것 같습니다. 웨스트햄. 네. 그리고 되면 호펜하임의 막시밀리안 바이어를 데려오는데 사실 바이어랑 필크루크랑 정확하게 1대1 매칭이 된 선수는 아니에요. 바이어는 왼쪽 측면과 뭐 2선 쪽을 다 뛸 수 있고 톱도 가능하고 투톱에서 좀 더 나은 활약을 최근에는 보여줬기 때문에 뭐 완벽한 대처는 아니지만 어쨌든 데려와서 공격의 뎁스를 좀 늘릴 수 있는 카드고 일단 이제 가장 골칫덩이는 무코코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생각보다 나왔을 때마다 임팩트가 많이 없고 옛날에 이제 와 어린데 괜찮네 이런 느낌인데 이제는 뭐 마냥 어리다고 할 수 없는 나이고 나이 점점 많이 차고 있죠. 그리고 뭐 나이에 대한 논란이 완벽하게 해결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무코코에 대한 정리는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이제 가장 고민은 윙어죠. 네. 아데미, 말런, 바이노, 기튼스 뭐 이렇게 있고 작년에 산초까지 있었지만 산초는 이제 돌아갔고 그러니까 말런이 전반기 후반기가 너무 달랐고 지난 시즌엔 아데미는 좋은데 골을 너무 못 넣습니다. 네. 중요한 순간에 항상 실수를 해요. 그렇다고 맨날 그 수비 많이 하는 윙백 겸 윙 역할만 맡길 수도 없는 거니까. 네. 그리고 바이노 기튼스도 뭐 아직 젊긴 하지만 과연 도르트문트급으로 쭉 치고 올라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아직도 물음표인 상황이고 그래서 좀 윙어에 대한 걱정을 확실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윙어에 대해서 마지막에 뭐 바이어가 오게 되면 윙 자리로 또 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염두를 하면서 이적 시장을 준비를 하는 것 같고 저는 무엇보다도 이제 88년생 누리사인을 감독으로 올렸다는 게 가장 좀 핵심적인 포인트인 것 같고 이렇게 되면 뮌헨 감독이 86년생, 도르트문트 감독이 88년생 양강의 감독들이 80년대생 중반생으로 메워지고 일단 저보다 둘 다 어리고 이런 상황으로 메워지면서 좀 도전을 한 것 같아요. 뭐 콤파니아 뭐 어쨌든 감독 경력이 있긴 하지만 누리사이는 조금 이제 불안 요소가 있지만 확실히 좀 영리한 그런 이미지도 있고 실제로 영리한 어떤 전술적인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제 뭐 알론소 감독도 그리고 슈투트가르트의 헤네스 감독도 사실 감독치고는 되게 어린 편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데스리가 상위권 팀을 다 이렇게 어린 감독들이 이끌고 있는 게 좀 되게 놀라운 점인데 그렇다면 이제 알론소 감독이 또 이 레버쿠젠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2년 연속 우승이 가능할지 일단 지금 8월 5일 기준으로 아직 뭐 많이 남았지만 이적 아웃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지켜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계속 뭐 물밑에서 협상 중인지 모르겠지만 나간 선수가 뭐 스타니치 임대 복귀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카드고 아주모는 필요 없는 카드였으니까 보내고 이적료까지 받은 건 괜찮은 방법이고 이렇게 되면서 영입을 오히려 이 리그왕에서 테리에라는 선수를 데려오고 가르시아 데려왔고 벨로시앙이라는 어린 또 중앙 수비 자원을 데려오면서 나름 공백은 잘 메웠는데 이적료 플러스 마이너스로 봤을 때 지금 이적료만 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몇 명을 팔아야 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요나탄 타가 되느냐 아니면 인카피에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인카피에는 예전부터 이적설이 굉장히 많았고 왼발 센터백이자 풀백이자 윙백도 가능한 저는 모든 팀들이 탐낼 수 있는 일단 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팔기가 어떻게 보면 좀 용이할 수 있죠. 그래서 좀 돈을 많이 받고 팔 수 있고 코파에서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기 때문에 이 선수에 대한 가치는 높아지는데 어쨌든 타와 인카페를 둘 다 팔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프림퐁은 생각보다 또 뭐 어디로 갈 것 같은 분위기가 아니죠. 갈 것 같은 분위기가 아니라서 생각보다 마무리가 조금 단점인 거를 많은 팀들이 봐서인지 그러니까 풀백도 아니고 윙도 아니고 결국 윙백이란 말이에요. 우리 팀은 윙백은 좀 그런데라고 하면 굉장히 애매해지는 카드긴 해요. 어딘가 또 큰 돈 주고 데려오기엔 어딘가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 느껴지는 그거는 왼쪽 그리말도도 똑같습니다. 포인트가 둘 다 어마어마한데 딴 팀이 쓰기에는 이 구조적인 특성상 약간 금액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 카드들이긴 하죠. 제가 보기에도 레버쿠젠은 일단 당연히 지난 시즌 너무나도 잘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잘하는 가운데
전술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 윙백들이 안 지치고 계속 잘 뛰어줘서 심지어 뭐 프림퐁이 조금 부상이 있거나 뭔가 폼이 떨어져 있을 때 텔라를 또 오른쪽에 이용해서 좀 아주 쏠쏠하게 활약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어떤 윙백들 누군가가 더 계속 기용이 되고 어쨌든 주전주가 안 지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좀 보이고 이선 보강이 저는 조금 더 잘 되길 원했는데 일단 뭐 비르츠가 기본적으로 박혀 있고 뭐 호프만도 이제 나이가 좀 들었지만 그냥 백업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것 같고 뭐 저는 오히려 중앙 미드필더가 조금 클래스가 높은 선수들이 너무 많지 않나? 자카, 안드리. 일단 자카, 안드리 이 유로에서 다 활약했던 선수들이죠. 팔라시오스 물론 아르헨티나에서 백업이지만 아르헨티나기 때문에 지금 백업이지 딴 나라 갔으면 주전으로 뛸 수 있는 선수고 거기에 알렉시 가르시아까지 데려왔으면 거의 지금 주전급 선수가 4명이 일렬로 배치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뛸 수 있는 선수는 어쨌든 2명이기 때문에 이 팀 역시도 중앙 미드필더가 팬들 입장에서 너무 좋죠. 이렇게 4명 있으면. 최고죠, 최고. 근데 이제 선수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자카가 1번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3명의 출전수는 실제로도 안드리랑 팔라시오스는 번갈아가면서 뛴단 말이에요. 아니 같이 뛴 적도 있지만 어쨌든 서로 교체되거나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과연 한 명이 팔릴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단에서 고민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알렉시 가르시아는 프리시즌이지만 벌써부터 평이 굉장히 좋아서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라이프치히의 경우는 지금 어떤가요? 조용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원래 라이프치히가 좀 약간 요란스러운 이적 시장을 보낸 적도 있고 실질적으로 뭐 짤츠부르크와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적료를 주고 데려오는 거긴 하지만 좀 더 수월하게 데려올 수 있는 구조가 있긴 한데 일단 지금까지는 뭐 골키퍼 판더보르트라는 이제 행크에서 뛰었던 골키퍼를 데려왔고 웨드라우고라는 아주 젊은 초장신의 미드필더를 데려오면서 이 선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샬케 출신인데 워낙 이제 어린 유망주죠. 이 선수도 괜찮았다는 얘기들이 있고 이렇게 되면서 하지만 이 이적료를 봤을 땐 좀 더 큰 거 한 방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기다리는 거는 다니올모의 이적 여부인 것 같아요. 다니올모가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에 따라서 세이브되는 금액도 있고 지금 아마 라이프치히가 조금 이제 금전적인 조절을 해야 되는 시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올모를 팔면 조금 더 그 다음 플랜들을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지키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나가는 선수도 거의 없어요 사실. 뭐 앙헬리뉴는 완전 이적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고 블라스비는 백업 골키퍼였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타격이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사비 시몬스를 재임대를 통해서 뭐 지켜냈다 표현을 해야 되나? 어쨌든 1년을 지켜냈기 때문에 지금은 오피셜은 아닙니다. 거피셜 지켜냈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인 이적 시장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미드필더가 이 팀이 또 많아요. 또 슐라거, 아이다라, 웨드라우고, 자이발트, 캄플 이미 뭐 근데 라이프치히에 어울리는 활동량만 좀 다수긴 하죠. 뭐 행복한 고민이 있었는데 지금 위에 말한 팀도 다 그렇고 중앙 미드필더들이 되게 빵빵한 팀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뭐 꼭 이걸 정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쨌든 감독이 교통 정리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선수들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잘못하면 팀 분위기도 해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할 것 같은 좋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올모가 정리돼야 중앙 미드필더에서 뭔가 3명을 세웠을 때 조금 서는 위치를 좀 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팀이 이제 슈투트가르트인데 슈투트가르트는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영입이 물론 나간 선수도 많죠. 뭐 기라시라든지 발데마르 안톤, 주축 중앙 수비수 뭐 거기다 톱 자원이 나갔고 이토 이로키도 나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탈자가 많긴 한데 정말 많이 이번에 영입을 했더라고요. 그냥 활발하게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슈투트가르트가 뭐 저는 내심 이런 슈투트가르트의 분전을 통해서 조금 이 구단의 클래스가 재정적인 클래스가 한 단계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사실 이걸 올리려면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투자를 막 공격적으로 할 수 없는 분데스리가이기 때문에 이 극적으로 막 치고 올라가서 옛날 뭐 첼시, 옛날 맨시티, 뭐 최근 뉴캐슬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역시 슈투트가르트도 현실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 이토 이레키와 안톤과 기라시를 팔면서 상당한 많은 자금을 확보를 했고 이거를 데미로비치를 영입하는 데 썼는데 데미로비치를 2,100만 유로 정도에 데려왔는데 이게 아마 클럽 거의 레코드 꽤 큰 거예요. 엄청나게 제가 트랜스퍼박에서 딱 일렬로 세워보니까 제일 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대단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고 프리시즌 평가는 좀 좋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 선수가 막 30경기 하면 30경기 내내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좀
저도 봤을 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 순간에 골을 좀 잘 넣는 편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뭐 기라시의 어떤 그런 움직임과 다이나믹함을 기대하면 좀 다른 거리가 있는 선수라서 완전 다르니까 이거는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 슈투트가르트 이 팀의 특징은 임대 후 완전 이적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인되는 선수를 보면 이미 이 팀에 있었던 선수들이 있고 조항을 발동시켜서 데려오는 카드들이 있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왼쪽 이토 히로키, 오른쪽 안톤. 그러니까 두 명의 어쨌든 이토 히로키는 왼쪽 풀백을 뛰지만 어쨌든 두 명의 수비 조합을 잃었다는 게 굉장히 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쾰른에서 이 선수가 195였나? 윌리안 샤보트라고 이 선수도 왼발이죠. 세리아에서 좀 뛰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를 저는 조금 순발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 선수를 쾰른에서 데려왔고 또 센터백들을 완전 영입하면서 조금 뎁스를 채우긴 했는데 아마 지난 시즌만큼의 센터백 퀄리티를 내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지금 프리시즌에는 일단 샤보트랑 그 툴루즈에서 완전 영입한 루오 선수가 같이 이제 합을 맞추면서 계속 센터백 어떤 조합을 좀 테스트하고 있던데 루오도 지난 시즌에 미리 와서 이제 백업으로 뛰면서 오른쪽 백도 뛰고 뭐 센터백도 뛰고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확 바뀌어 버리면 어쨌든 좀 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잡아줄 필요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운다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인데 지금 뭐 내가 볼 때 브라이튼이 원하는 금액을 들어보니까 슈투트가르트가 살 수 없는 금액이에요. 5천만 유로가 절대 못 삽니다. 너무 세요. 그러니까 뭐 아니 이렇게 많이 이게 지금 판 선수를 다 더하면 6천만 유로가 넘거든요. 근데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 이 팀이 쓸 수 있는 금액은 근데 이거를 한번 뚫으면 이 팀은 클래스가 올라가는 건데 이게 구단의 이 또 규율 중요하잖아요. 독일은 규율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리밋 위로 사면 어쨌든 구단의 시스템이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게 틀렸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이제 팬들은 야 한번 질러야지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그래야지 이 껍질을 깨고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근데 5천만 유로는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된다. 운다부 본인은 엄청 그 슈투트가르트를 가고 싶어하고 그런 것 같아요. 브라이튼에 남아봐야 어차피 나는 여기서 안 뛰고 싶다 나 가고 싶다 하던데 이게 참 방법이 쉽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그 운다부는 되게 보면 알겠지만 되게 특이한 유형의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를 대체할 만한 자원을 찾기는 어려워요. 약간 스타일을 정리하기가 좀 애매한 어려운 스타일. 운다부는 그냥 운다부처럼 뛰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되게 성의 없게 뛴다. 패스도 그냥 약간 대충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브라이튼 때 다 미스가 됐거든요. 슈투트가르트 임대 가니까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패스를 세게 할 수도 세게 하면 이제 탁 받으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되게 조금 1% 부족하게 패스를 해요. 근데 그게 묘하게 코스를 그리면서 들어가서 어시스트가 되거나 슈팅도 그냥 코스 보고 툭 때리거든요. 약간 그런 스타일이야. 그래서 되게 축구를 잘하는 느낌을 들게 하는 플레이들을 많이 하고 근데 막 정말 막 머리 바꿔 뛰거나 이런 유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저는 이 선수 뭐 되게 느낌 있는데라는 생각을 하는데 5천만 유로는 아니고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근데 브라이튼이 만약 이게 운다부를 또 애매하게 쓴다면 어쨌든 팔아서 수익을 내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선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제가 볼 때 슈투트가르트가 좀 한번 이번에 벽을 깨야 되지 않을까. 5천만 원 절대 쓰면 안 되고 너무 비싸고 많이 협상을 해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근데 운다부를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운다부 잔류 여부가 정우영 선수에게도 조금 영향이 있어요. 사실 이게 완전히 포지션상 겹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운다부 기라시가 있을 때는 갑자기 투톱을 썼단 말이에요. 원래 이제 한 명 쓰다가 둘이 동시에 복귀를 하니까 투톱을 쓰면서 어쨌든 정우영 선수가 뛸 수 있는 역할 자체가 하나 줄어든 셈이니까 그래서 운다부의 영향이 직접적인 영향까지는 아니지만 정우영 선수 출전 시간에 조금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운다부 선수가 만약에 영입이 안 되면 뭐 기사에서는 그래도 슈투트가르트가 또 다른 선수를 어쨌든 영입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난 시즌 브레멘에서 후반기 때 터졌던 그 닉 볼테마드 선수에게 좀 기회를 많이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선수도 장신 공격수인데 이런 선수 있잖아요. 장신 공격수인데 헤딩은 거의 안 하고 그냥 약간 드리블로 하는 이런 걸로. 그래서 거의도 그렇게 줬던데. 잘할 때는 약간 이제 제가 되게 어렸을 때 봤거든요. 3년 전에 봤나요? 더 어렸잖아요. 2년 전에 봤을 때는 약간 키도 크고 느낌 있는데 했는데 되게 밋밋할 때는 그냥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한 적이 있어서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브레멘에서 프리로 나왔기 때문에 한번 영입할 만한 카드긴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슈투트가르트는 사실 또 지켜야 될 선수들도 많잖아요. 뭐 피리 선수나 뭐 슈틸러, 파그누만 이런 선수들은 좀
이제 나갈 가능성은 좀 없을까요? 그러니까 나가는 것도 다 내보내줄 수 없잖아요. 아, 그죠. 그러니까 먼저 무조건 지켜야 돼. 나가고 싶으면 네. 빨리 치고 나가서 이적 시장에서 먼저 나가서 나 빨리 나갈게 내 자리 대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지금 피리 같은 캐릭터가 스틸러가 나가버리면 난리 나죠, 이만한 선수를 메울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구단 입장에서도 최대한 잡는 방법을 좀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되고 피리도 사실 뜬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확실한 장점이 있고 카드 이게 캐릭터가 있긴 한데 어쨌든 팀이 지금 높은 위치까지 가 있으니까 한 번 더 같이 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이채성 선수가 있는 네. 마인츠의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팀이 이제 일본 선수 사노 카이슈를 영입했는데 네. 이제 영입을 250만 유로면 마인츠가 뭐 많이 쓴 건 아니지만 꽤 썼어요. 이 정도 네. 마인츠가 쓸 수 있는 돈 중에 그래도 나쁘지 않게 쓴 건데 그것도 이제 일본 J리그 뛰고 있는 선수를 이 정도 썼는데 이 선수가 이제 영입되자마자 사고를 쳤죠. 일본에서 사건에 휘말리면서 실제로 이 감옥에 뭐 유치장이라고 해야 되나? 유치장에서 꽤 생활을 하고 나온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뭐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유죄가 확정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조사 중이고 그 어떤 범죄 안에서 조금 빠져있는 같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마인츠 입장에서 상당히 큰 악재로 볼 수 있고 그리고 나가는 선수 가운데서는 아조르크 장신 공격수 이제 조규성 선수 영입하려다가 안 풀려서 아조르크를 영입했는데 이 선수도 프랑스 리그로 돌아갔고 임대를 통해서 바레이로 이 선수가 룩셈부르크 대표팀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재성 선수 뒤에서 굉장히 부지런하게 많이 뛰어주면서 클래스를 처음에는 어설펐는데 많이 좋아졌거든요. 근데 프리로 벤피카로 풀렸더라고 FA로. 그래서 이 선수 공백을 일단 좀 메우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일본 선수가 어느 정도 해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작부터 지금 구설수에 휘말리면서 왔기 때문에 좀 중요할 것 같고 조용합니다. 이 팀은. 그리고 판덴베르그가 이제 리버풀로 다시 돌아가서 마인츠는 되게 영입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리버풀이 뭐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설정을 했잖아요. 2천만 유로 맞습니까?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아니 본인 입장에서 맞습니까? 저는 무조건 맞다고 했는데. 그렇죠. 그렇겠지만 사실 마인츠 입장에서 이게 비싸죠. 마인츠는 슈투트가르트보다도 돈을 훨씬 벌어요. 말이 안 돼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거 당연히 알죠. 그래서 뭐 내가 또 리버풀은 절대 안 쓰는데 판덴베르그. 제가 봐도 쓸 가능성은 팔긴 팔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뭐 잘 조절해서 뭐 아예 딴 데로 보내든지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루다가 좀 핫했거든 잠깐. 근데 또 수면 아래로 내려갔더라고. 이 선수도 이제 피리 같은 유형이죠. 요즘은 많진 않은 아주 드리블러. 좀 잔발치는 여기가 드리블러로서 돌파도 잘하고 포인트도 잘 올리는 편인데 아직까지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얘 좀 위에 팀에서 데려갔을 때 얘 좀 될까? 마인츠에서는 되는데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마인츠가 낮게 받진 않을 거고 금액 대비 조금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지금 이적 시장에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뭐 되게 구체적으로 딜이 진행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뭐 그 정도입니다. 마인츠 조용합니다 생각보다. 이외에도 좀 뭔가 주목할 만한 또 분데스리가 내 이적이 있을까요? 뭐 이거는 큰 역임은 아닌데 프랑크푸르트가 이제 동생 호일룬을 데려왔어요. 오스카르 호일룬. 뭐 미드필더인 것 같아요 이 선수는. 그래서 동생 호일룬을 데려왔고 동생이 쌍둥이더라고. 또 쌍둥이 딴 동생도 샬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삼형제가 축구를 나쁘지 않게 한다. 엘리트 레벨에서 다 뛰고 있는 거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프랑크푸르트가 잔 우준이라는 선수를 이브리그 뉘른베르크 데려왔는데 이브리그 16골 정도 했거든요. 뭐 저는 이 선수를 딥하게 보진 않았지만 그냥 영상으로 짧게 봤을 때는 잘하면 또 좋은 공격수가 하나 1부리그에서 올라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되고 프랑크푸르트가 꽤 비싼 돈 주고 이브리그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봤을 때도 딱 튀르키예 걔잖아요. 그래서 이 선수가 아마 독일이랑 튀르키예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결국 튀르키예를 선택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수도 한번 볼만하고 또 형철이가 있으니까 원래 볼프스부르크의 골키퍼는 10년 동안 카스텔스였습니다. 그렇죠. 카스텔스. 그러다가 카스텔스가 이제 계약 만료로 사우디 리그로 이적을 하면서 카밀 그라바라라는 골키퍼가 들어왔어요. 리버풀 뉴스죠. 있었죠. 195. 그러니까 볼프스부르크는 키가 190이 안 되면 안 쓸 건가 봐. 그래서 그 키 큰 골키퍼가 사실 게임에서 활용을 많이 받거든요. 이 선수도 게임에서 그라바라가 제가 알기로는 게임에서 꽤 많이 선택을 그래요? 보니까 리버풀 뉴스 있다가 이제 딴 데 갔다가 이제 넘어오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카스틸스도 사실 신장면에서 거의 압도적이었는데 이 선수도 195니까 한번 지켜볼 만하다. 그리고 이적료도 꽤 있기 때문에 한번 저도 보겠습니다. 뭐 요 정도가 이제 타 팀에 있는 좀 이적설 정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뭐 분데스리가에 지금 아직도 진행 중인 이적 시장의 어떤 주요 이슈들 그리고 이제 뭐 중간 점검을 좀 해봤는데 분데스리가의 다음 시즌 이제 쿠팡 플레이에서 중계를 하죠. 네, 쿠팡 플레이를 통해서 분데스리가 중계도 쭉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환희영과 함께했던 분데스리가 이적 시장 중간 점검 영상이었습니다.